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식시장이 연일 랠리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산타 랠리를 좀 일찍 시작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난주 FMC가 있었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까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시장부 손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 기자 먼저 지난주 FMC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좀 환호를 하고 있는지 FMC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렸습니다. 연준은 연방 기금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5.5%로 현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내년 말 연방 기금금리 중간값을 4.6%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9월 점도표상 중간값이 5.1%였는데 50bp나 내려간 셈입니다. 네. 이를 두고 연준이 내년에 세 차례 25bp씩 총 75bp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점도표가 시장의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강력했는데 물론 시장은 이제 그 점도표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기대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도 좀 상당히 주목을 받았죠. 점도표만큼이나 파월 의장도 강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상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점도표를 두고는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시장의 관측이 연준 위원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시사한 셈입니다. 네. 또 회의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논의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논의가 있었다. 이 발언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금융시장이 FMC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발언에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 같은 연준의 태세 전환에 급격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완화적인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강력하게 늘리고 있는 건데요. 회의 당일 미국 2년 국채 금리는 30bp 가까이, 10년 금리는 20bp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10년 금리는 이후 4%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며 2년 금리는 5월 이후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일 국고채 3년물 및 10년물 금리는 각각 20bp가량 급락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대, 10년물 금리는 3.3%대에 진입했는데 해당 수준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현 기준금리 수준을 완연하게 하회한 것입니다. 다만 이후부터는 급격한 강세에 대한 되돌림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부 조정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일부 그래프를 보니까 국고채 금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급격하게 내려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내년도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FMC 이후에 시장의 전망에도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죠. 우선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3월 인하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금리 선물 거래를 통해 연준의 정책 경로를 가늠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내년 3월 F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65%로 추정했습니다. 네. 50bp를 내린다는 예측까지 합치면 확률은 70%를 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전망이 크게 변화한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발빠르게 미국 금리 전망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하 시점을 앞당기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를 연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전 전망에서는 내년 3분기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연속 인하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6월로 수정했습니다.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긴 건데요. 이를 포함해 내년에 총 5회의 금리 인하를 점쳤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내년 12월 한 차례 인하만을 예측했었는데 이를 내년 6월의 첫 인하, 이후 두 차례 추가 인하로 바꿨습니다. 네, 확실히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시점이 FOMC 이후로 좀 상당히 빨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은 연준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인다고요. 네, FOMC 이후에도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등이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일시 반등할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향후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으로 설정되도록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고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은 연준의 신호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죠. 일본은행도 좀 예상을 깨고 당초에 그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의 주요 중앙은행들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사실상 큰 틀에서 연준과 그 궤를 같이 해왔는데 한국은행의 셈법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하느니 곧장 같은 길을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고 국제유가 등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FOMC 직후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상영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거란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적으로 긴축을 유지할 거란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최대 변수는 단연 물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 가계부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피벗의 최대 변수로 물가를 이제 콕 집어서 말을 한 셈인데 내년도 물가 전망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지난달 있었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 중 3% 내외, 내년 말 2.6%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말 전망의 경우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도 근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이 역시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네,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좀 높아진 건데 시장으로서는 조금 악재가 되겠네요. 현재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시장 참여자들은 가계부채 물가 둔화 속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 연준이 내년 2분기에 정책금리 인하에 나서고 나면 한은은 7월쯤,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초에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그간 누적되어 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혹여나 가시화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우려도 있습니다. 네. 최근 일군 건설사의 부도설이 제기되는 등 일부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설이 불거지면서 PF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 3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아직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남아있는 셈인데 한번 좀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 FOMC 이후에 국고채 금리가 크게 내려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내려오면서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레벨이 지난주 FOMC 이후 각각 3.2%대, 3.3%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모두 현 기준금리 수준인 3.5%보다 낮은 역캐리 상황입니다. 단기 조달금리보다 국채 등을 통한 운용금리가 낮으면 역캐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상당 기간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역캐리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은 크레디트물로 시선을 옮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절대금리가 높은 크레디트물로 캐리 수요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네, 캐리라고 하면 채권 투자 전략에서 이제 바이 앤 홀드라고 해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인데 시중금리를 운용수익률로 보고 기준금리를 조달금리로 보면 이 운용수익률이 조달금리보다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역마진에 빠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캐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보다 금리 레벨 자체가 좀 절대적으로 높은 크레딧 시장, 은행채, 회사채, 공사채 이런 시장으로 채권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채권 시장에 좀 주시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도 좀 몰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유력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 및 불확실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점차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슈를 살펴보자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되는 개인 투자자용 국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발행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구간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도입 첫 해인 내년에는 1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이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자는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 환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지위에 올랐고 현재 이를 유지 중입니다. 네, 오늘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전망과 채권 시장의 내년도 주요 이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7, 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 기자 수고했습니다.